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폐병원. 그곳을 둘러싼 사람들의 불안한 술렁이. 이 폐병원엔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서영의 미스터리 공포. 귀신이 산다. 리리 밴드의 기본 보컬로 컴백한 추소영. 연습실에서 본 남자아이. 모텔 TV 속에 비친 낯선 여자. 과연 그녀가 본 것은 귀신이었을까? 추소영이 들려주는 공포 체험담. 안녕하세요. 트루스토리 레드아이 시즌2의 서영입니다. 얼마 전 미국에서는 6층 호텔 발코니에서 지상으로 추락한 17세 소년이 가벼운 철과상, 타박상만을 입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비지라는 이름의 이 소년은 플라스틱 지붕 위로 떨어졌는데 추락한 직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툭툭 털고 일어나 자신이 묵고 있던 호텔방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그의 가족들은 기적이 일어났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우리의 상식이나 과학적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들이 수없이 발생합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빨간 모자, 산다람쥐, 발바리.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 단어는 성폭력 사건 보도에 실렸던 가해자의 속칭입니다. 얼마 전 대구와 청주를 돌며 7년여 동안 100여 명의 부녀자들을 성폭행한 발바리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는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부녀자 2~3명을 동시에 성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을 철저하게 유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범행을 일삼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는 것만으로도 강렬한 쾌감을 느낀다는 연쇄 성폭행범들. 일반인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들의 미스터리한 심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2005년 2062건, 2006년 2255건. 매해 성폭행 사건은 증가하고 있으며 성폭행에 관한 재범률 또한 해마다 끊이지 않고 있는데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은 성폭력 피해자들의 후유증은 심각한 상황. 쉽게 받겠죠. 사람을, 여자를 정복시켰다고 하나? 여자들은 다 똑같고 짐승같이 보여요. 그냥 다 무서워요.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겁탈하고 장악하는 성범죄자들. 하지만 성범죄자들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이 그들을 성범죄자들로 만들었을까? 그들의 미스터리한 심리 속을 파헤쳐봅니다. 연쇄 성폭행 피해자 이모 씨는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달 7월 30일 충청 지역을 무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 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일명 발발이라고 불리는 그는 1998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밤늦게 귀가하는 부녀자 등 100여 명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처럼 연쇄 성폭행 사건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면서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피해자도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지난 8월 18일 취재를 하던 제작진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한 여성을 만나볼 수 있었다.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는데 원래 알고 지낼 때는 전혀 남자랑 여자 사이가 아니라 그냥 친하고 되게 좀 뭐랄까 자상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냥 잠깐 보자고 해서 저희 집까지 와서 만났는데 술 먹고 평소 가까운 지인 관계로 지냈다는 김유리 씨와 박정수 씨.
그날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는 정수 씨는 그녀와 함께 간단한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은 두 사람. 평소보다 과음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도 제가 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따라간 게 잘못이다, 나간 게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 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가능한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고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좀 믿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사건이 일어났고 얼마 후 박정수 씨의 손에 이끌려 여관으로 함께 들어온 그녀. 술에 취한 그녀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해 그대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그런 틈을 타 그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는 그녀에게 평생토록 지워지지 않을 큰 상처를 남기고야 말았다. 물론 저도 이렇게 일이 있고 나서는 좀 내 행동이 뭐 나간 거나 이런 건 후회가 되지만 전혀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사람을 좀 믿을 수가 없어요. 제작진은 끔찍한 악몽을 간직하고 있다는 또 한 명의 살해자를 만나볼 수 있었다. 가까운 외삼촌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냥 좀 친하게 지내던 삼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으로 이렇게 자꾸 부르시더니 평소 절친하게 지냈다는 외삼촌 김영수 씨. 그는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자주 불러들이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좀 더 친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삼촌이 이렇게 몸에 자꾸 이렇게 스킨십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옷도 막 이렇게 벗기려고 그러고 덥지 않냐 막 그러면서 그 후부터 외삼촌의 이상한 행동은 시작되었다고 한다. 아무 스스럼 없이 그녀의 몸에 손을 대기 시작했으며 그때마다 집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그의 손 안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았다. 뿌리치려 해도 뿌리칠 수 없었다는 김혜림 씨. 결국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때도 그런 악몽이 자꾸 생각나고 무섭고 끔찍해요. 그 인간 때문에 정신병원도 막 가고 살고 싶지 않은 적도 너무 많고 너무 힘들었어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꿈과 욕망.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갔다는 그녀. 그녀는 그 일이 있은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른 지금도 그때 받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구체적인 증상은 대인관계를 극도로 회피한다든가 또는 적절하게 이성관계를 맺고 이런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좀 더 길게 봤을 때는 결혼 생활을 제대로 영위하는데도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이것이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 삶에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그 후유증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아 크나큰 고통을 안겨준다는 성폭행. 하지만 대부분의 성폭행 가해자인 남성들은 성폭행 당한 여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데 여자가 노출이 심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원인 제공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그걸 참지 못합니다. 여자들이 또 원하잖아요. 그렇게 뭐 솔직히 어느 정도 노출은 된다 그래도 그 좀 심하잖아요 요즘에. 네? 막말로 길거리에서 한 새벽 한 12시만 되고 10시만 되더라도 그렇게 옷 입고 다닌다 하면은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뭐 솔직히 속된 먹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남성들의 주장. 성폭력 범죄자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혼자만의 책임이 아닌 상대방의 여성들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렇게 생각하는 심리는 무엇일까?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은 뭔가 문제가 있겠지. 혹시 유발을 해놓고 나중에
뭐 두려우니까 저런 식으로 강간 피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잘못된 그런 인식들이 성폭력 피해자들이 말하게 하는 것을 사실 막는 거고. 가장 극악한 성폭행범의 예를 들자면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까지 무려 21명의 노인들과 여자들을 살해,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연쇄 살인범 유영철이 있다.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않는다는 성격장애, 사이코패스로 진단 내려졌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성폭행범들은 왜 이런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것일까? 여성들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여 차례 걸쳐 연쇄 성폭행. 이처럼 성폭행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성폭력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내 자신의 어떤 그 욕구 충족이나 내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희생이나 피해가 그게 지극히 나한테 그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의 어떤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 그 반사회적 인격장애들의 그 특징입니다. 사회가 발달할수록 점점 더 늘어나기만 하는 성범죄. 그렇다면 이러한 성범죄가 줄지 않고 늘어나는 사회적 이유는 무엇일까? 여자들이 그런 거를 못 드러내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매도당할 수 있고 이제 알리면 저한테 피해가 돌아오니까 그렇게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어느 정도는 숨기는 게 있겠죠. 그 남자가 그런 폭력을 해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여자들은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잘 못 알리는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에 반해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합리화하고 있는 가해자들. 성폭행을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로 남게 되지만 가해자들에게는 쉽게 날아가는 먼지로 기억되고 있었답니다. 남자들은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할 때 그때 한순간에 쾌락이거나 한순간에 재미를 위해서 할 수도 있는 일이라 라고 생각하고, 남자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뭐 등 툭툭 두들겨 가면서 괜찮아 남자가 그럴 수 있어 라고 관대한 생각을 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사법부나 또는 검찰 경찰의 수사에서 이 강간죄를 저지른 범죄자들, 이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미비한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정리해 본다면 바로 남성주의적인 편견, 그 남성 편의주의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이 깔려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인식 때문일까? 평범한 소시민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어느 날 끔찍한 성폭행범으로 돌변할 수 있다는데, 이들 중 일부분은 특정 여성에 의해서 입은 정신적 상처나 피해를 보복하기 위해 다른 여성을 공격한다고 한다.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와 더불어 왜곡된 성문화, 성폭력에 관한 사법계의 인식이 부족한 지금, 그로 인해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성폭력 범죄를 막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막상 그런 일을 겪었을 때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그 자괴감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또 어떤 신체적인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응급실에 가서 그 응급처치를 받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정액 같은 것들을 채취해서,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이 범죄에 관한 어떤 그 증거물을 확보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고요. 이것이 어떤 신체적인 손상뿐만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인 후유증을 가지 않도록 예를 들어 산부인과 전문의나 또는 그 정신과 전문의 적절한 도움을 받는 것이 후유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몸과 마음을 철저하게 유린하는 성폭행. 평생을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피해자와는 다르게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가 있는 성폭행 범죄자들. 그들은 어쩌면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살아있는 실체일지도 모릅니다. 성폭력을 당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고민하며 심지어는 자살을 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데요. 선진국에서는 피해자들의 충격을 치유하고
가해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심리학 치료 기법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피해자 심리 전문 경찰관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가 시범적으로 도입되었는데요. 비록 치유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의 마음가짐이겠죠.